여러분들 오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코드를 다 올려드렸는데 지난주에 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해오는 게 아무래도 수업을 들을 때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좀 미리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좀 너무 할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몇 내용은 뺐습니다. 어떤 내용을 뺐냐면은 우리 크게 여기 맨 처음 셀 있잖아요. 여기 맨 첫 번째 셀. 여기는 그냥 따로 다 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우리가 리니어 모델 중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두 개를 했잖아요. 하나는 펄셉트론이고 다른 하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그거 두 개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실제로 학습을 시켜보는 걸 짤 겁니다. 뭐 리니어 리그레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킨런 같은 거 사용해서 실제 있는 함수를 가지고 돌리는 거는 다음에 한번 다 모아가지고 한번 실습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거는 간단하니까 뭐 리니어 리그레션, 펄셉트론, 로지스틱 리그레션,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수업 한 번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할 거고 오늘은 지난 시간처럼 넘파이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이 블럭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하게 되는 그 데이터셋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는 그냥 랜덤으로 생성을 했었잖아요. 랜덤으로 그냥 우리가 생성을 해서 1차원 입력, 1차원 출력을 잠시만요. (1차원) 입력, 1차원 출력을 랜덤으로 생성을 해서 했었는데 오늘은 뭐 되게 기본적인 데이터예요. 되게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그 아이리스라는 꽃의 종류가 있어요. 무슨 꽃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이 아종이랄까요? 종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꽃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서 이거는 3클래스 문제입니다. 클래스의 종류가 총 3개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이제 입력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총 4개가 있는데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잎의 폭, 잎의 길이 뭐 이런 식으로 그 꽃잎의 어떤 모양에 대한 4가지 정보를 사용을 해서 이 아이리스 꽃의 종류가 뭔지 3개 중에 뭔지 맞추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사이킨런의 데이터셋이라는 거 사용해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불러올 거고요. 그럼 그 아이리스 데이터 안에 인풋이랑 타겟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여기 불러오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일단 입력은 4개 중에 2개 사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바이어스를 추가해서 3차원으로 만들 겁니다. 입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4차원인데 그 중에 2개만 쓸 거예요. 시각화를 할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2차원 평면에서 시각화를 하려면은 딱 2개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개만 뽑아 와가지고 거기에 바이어스만 추가해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출력은 이거를 2클래스 문제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바꿀 겁니다. 우리가 유도를 했던 식들이 다 바이너리 2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만 유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클래스로 바꿀 거예요. 여기 이 타겟 밸류 보면은 여기 안에 정수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0, 1, 2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이 총 3개의 클래스가 들어있는데 걔네들을 정수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2개로 바꿀 겁니다. 0인지 아니면 0이 아닌지 이렇게 2클래스로 바꿔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환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입력은 일단 여기서 불러온 이 데이터셋 중에서 여기 컬럼 2개만 뽑아오는 거죠. 0번이랑 1번 컬럼 2개, 맨 앞에 있는 2컬럼만 뽑아올 거고 거기 앞에다가 샘플의 개수만큼 1을 채워 넣어서 뭐 일종의 디자인 매트릭스죠. 디자인 매트릭스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가 디자인 매트릭스 만든 부분이고요. 여기 밑에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Y라는 거에 여기 Y 안에
지금 정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0, 1이라는 정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타겟 밸류를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바꿀 거예요. 플러스 1인 경우는 뭐다? y가 0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뭐다? y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투 클래스로 바꿀 겁니다.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인 함수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타겟 밸류를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퍼셉트론이라는 뭐 그림을 그려주는 함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정한 파라미터 W랑 전체 입력 데이터랑 우리가 예측한, 그러니까 우리가 W에다가 X를 곱해가지고 여기에다 사인 함수를 이렇게 취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T 프리딕션이라고 할 거예요. 타겟 밸류가 되고 싶은데, 타겟 밸류처럼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입력을 가지고 프리딕션 한 값이니까 이렇게 써서 뭐 줄여서는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드로우 퍼셉트론 함수에다가 파라미터, 입력, 우리의 예측값, 그리고 정답, 요거 4개를 넘겨주면은 그림을 그려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려주는 함수입니다. 요거는 뭐 자세하게 안 할게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색깔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은 이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클래스, 얘는 샘플은 검은색으로 찍을 거고 디시전 리전은 그레이로 색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 영역에는 검은색 점만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클래스는 점은 빨간색으로 찍을 거고 영역은 흰색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흰색 영역에는 빨간 점만 찍히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일단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도 아직 아무것도 안 되지. 여기다가 아무 파라미터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기 강의 자료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입력이 3차원이죠. 우리가 선택한 2개의 입력에다가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총 3차원 입력이에요. 파라미터 세타 내지는 여기서 W라 썼네. 세타라고 할까요? 뭐가 편할까요? 그냥 W라고 할게요. 여기에 뭐 바이어스 텀으로 마이너스 10 주고 첫 번째 입력에는 웨이트 1, 두 번째 입력에는 1.5 줘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T 프리딕션 바로 구해볼게요. numPy에 있는 사인 함수, 요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값에 부호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리턴을 해주는 애인데, 여기 안에다가 이 디자인 매트릭스에다가 파라미터 이너 프로덕트 다 취한 거, 그거를 넣어주면은 T 프리딕션 값이 쭈루루룩 나오겠죠? 한번 프린트도 해볼까요? 이렇게 총 몇 개의 샘플이 있나, 한번 볼게요. n으로 해놨으니까 총 150개의 샘플이 있는데 그 150개의 샘플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기 파라미터 W를 이너 프로덕트 취한 다음에 그거의 부호를 얻으니까 이제 1 또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쭈루루룩 150개가 쭉 얻어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앞에 있었던, 우리가 앞에 정의를 했던 이 함수에다가 넣어 볼게요. 파라미터 W, 여기서 만든 W, 그리고 전체 데이터셋, 디자인 매트릭스, 그리고 우리의 프리딕션, 그리고 실제 참값인 타겟 밸류를 넣어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파라미터에 대해서 여기가 디시전 바운더리가 돼요. 여기가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색에는 검은 점만 있어야 돼요. 회색에는 검은 점만 있어야 되고 흰색에는 빨간 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약간 형광색으로 색칠이 된 게 뭐냐면은 잘못된 영역에 와 있는 애들을 모두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150개의 점이 찍혀 있잖아요. 2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150개의 점이 찍혀 있는데 현재 파라미터에 대해서 디시전 리전이랑,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이랑 그거의 바운더리를 살펴봤더니 지금 잘못된 영역에 와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은가요? 이 정도 속도?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퍼셉트론 할 거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퍼셉트론 알고리즘에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미 그림에도 보여드렸듯이 잘못 판단된 샘플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정의를 하기로 우리가 잘못 분류된 샘플에 한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게 배치가 됐든 스토캐스틱이 됐든 간에 잘못 분류된 샘플만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분류된 샘플을 한번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단 시작해 볼게요.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러닝 레이트, 이거는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러닝 레이트 들어가야 되고, 이폭, 이번에는 이폭을 다 썼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폭 이번에 다 써요. 맥시멈 이폭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코스트를 일단 비어있는 리스트로 하나 만들어 놓고 계산할 때마다 하나씩 어펜드를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쭈루루룩 추가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즈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까 했던 거기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가 출발하는 파라미터는 여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일단 폼은 돌리기 전에 한번 한 바퀴를 짜볼게요. 한 바퀴. 먼저 주어진 파라미터랑 주어진 입력을 가지고 전체 샘플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한번 구해야 되죠. 그거 아까 위에서 한번 구했던 것처럼 그냥 뭐 한 번에 구한다라고 하면은 사인 함수에다가 요거 두 개, 요거 사실 요거는 디자인 매트릭스고 요거는 파라미터 벡터니까 요거 벡터와 행렬과 벡터의 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총 150 차원의 벡터가 하나 나오면은 그거에다가 사인 함수 취해가지고 전체 프리딕션 해내는 거죠. 앞에서 한번 했던 거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분류된 샘플들을 모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MP-웨어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그때 파이썬 맨 처음에 할 때 이 MP-웨어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 인덱스를 반환을 해주는 함수였잖아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오분류된 샘플을 얻어 볼 거예요. 그거를 ID, 여기 똑같이 할게요. ID 미스 클래스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0번부터 149번까지 인덱스가 붙어 있잖아요. 총 150개 샘플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잘못 분류된 샘플의 인덱스만 여기 받아올 거예요. 그리고 판별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의 예측이랑 참값이랑 두 개 곱해서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수식에서는 요게 아니라 요걸로 곱했었어요. 아마 세타에다가 뭐 x 한 거에 t 곱하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었거든요. 근데 뭐 여기 이 사인 함수 안에 들어가는 걸로 계산해도 되고 사인 함수 취하고 난 걸로 계산해도 사실 상관없죠. 어차피 우리 잘못 분류된 샘플을 얻는 데는 뭐 별 상관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거 프린트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총 0번부터 149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잘못 분류된 샘플이 1번, 2번, 3번, 6번, 뭐 8번, 9번, 11번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여기 얻어진 이 인덱스로 그림을 그린 게 사실 여기죠. 이 형광으로 색칠을 한 인덱스들이 이 샘플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튜플로 나와요, 여러분들. 요게 어레이가 들어가 있는 튜플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중에서 첫 번째 인자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딱 리스트로 얻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받을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우리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건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얻어져 있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면은
이제 이런 순서로 돌아가겠죠. 1번 샘플 넣어서 그레디언트 구하고 업데이트하고, 2번 샘플 넣어서 그레디언트 구하고 업데이트하고, 3번에서 업데이트하고, 6번에서 업데이트, 8번 업데이트, 9번 업데이트, 11번 업데이트, 12번 업데이트, 이렇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샘플부터 순서대로 갈 거예요. 이거를 할 때마다 순서를 섞을 거예요. 여기 섞기 전이랑 섞은 다음이랑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원래 id 미스 클래스라는 그 리스트 안에는 이렇게 잘못 분류된 샘플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오름차순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numPy의 랜덤의 퍼뮤테이션이 이제 막 자리를 섞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리스트인데 자리를 자기 맘대로 랜덤으로 섞어서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건데 순서를 다르게 하려고, 순서를 랜덤하게 가려고 얘네를 한번 섞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거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돌릴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인덱스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먼저 구해 볼게요. 그때 그레디언트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펄셉트론인 경우랑 로지스틱인 경우랑 좀 달랐어요. 펄셉트론인 경우에는 그레디언트가 그냥 타겟 곱하기 입력이었어요. 반대로 로지스틱에서는 그 예측값이랑 참값을 뺀 거를 웨이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 마지막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을 하기를, 펄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티저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로 웨이트를 곱하지 않고 그냥 부호만 적절히 취한 다음에 파라미터에다가 업데이트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로지스틱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앞에 실수로 리얼 밸류로 우리가 웨이트를 구할 수 있다, 참값과 예측값 사이에 그 차이를 얻어서 여기 입력에다가 곱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사실 어떤 모양이냐면은 t 곱하기 x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번에 뽑히네. 아, 여기 잘못 짰네. 이거 왜 이렇게 짰냐? 아, 여러분, 여기 왼쪽은 그냥 무시하세요. 이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 n번째 타겟 밸류랑 n번째 입력이랑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될 겁니다. 아, 여기는 n 넣고 레인지를 넣었구나. 왜 그랬을까? 그리고 파라미터에다가 그레디언트 가지고 러닝 레이트 곱해서 업데이트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포문이 들어가면은 지금 시점에서 미스 클래스 된 거에 대해서 다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전부 다 한 번에 업데이트 하겠죠. 요거 한 번이 에폭 한 번이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좀 다르게 짤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한 번이 에폭 한 번 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잘못 분류된 샘플 한 번 다 쓰는 거니까요. 물론 여기서 업데이트한 파라미터 가지고 여기서 프리딕션을 다시 실행을 해서 그 다음에 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약속하기 나름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다 짰죠. 한 바퀴 다 짰습니다. 한 바퀴 다 짰고 코스트도 한번 구해봅시다. 코스트를 여기서 구할게요. 코스트를 이 시점에서 한번 구할게요. 코스트는 이거 코스트는 y를 하나 구해 놓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 요거를 두 단계로 구할게요.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한 거랑 이너 프로덕트에다가 사인을 취한 거 이렇게 두 단계로 바꿀게요. 여기서 y로 구해도 되고 t로 구해도 되고 상관없죠. 원래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은 요거죠. 코스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코스트는
요렇게 생겼었어요. 전체 썸을 하는데 이 이너 프로덕트 취한 거에다가 타겟 밸류 곱하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인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꼴로 유도가 된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곱, 요게 사실 요거나 다름없죠. 요 두 개의 곱이 항상 음수인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덧셈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경우에는 더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0이 나오는 거였고, 이게 잘못 분류된 샘플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기 썸메이션 안에 샘플이 하나씩 더해지기 때문에 양수가 추가되는 형태였어요.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코스트가 있었거든요. 코스트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가 먼저 구한 다음에 추가합시다. Y 프리딕션 한 거에다가 전부 다, 모든 샘플 전부 다, 잘못 분류된 모든 샘플 전부 다, 그리고 타겟 밸류도 잘못 분류된 모든 샘플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취향값에다가 그 타겟 밸류의 부호가 곱해져 가지고 이렇게 막 쭈루루룩 나오는 값이 되겠죠. 이렇게 150개 중에서 잘못 분류된 샘플에 한해서 이렇게 음수로만 나와 있어요. 다 음수예요. 그쵸? 우리가 음수에 한해서만 더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요거를 다 더하면 돼요. 잘못 분류된 샘플 전부에 대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수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양수로 만들 수 있어요. 얘를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코스트도 다 짰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다 짰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에폭을 반복을 해서 돌리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겠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중간중간에 시각화를 할 건데, 이거 에폭을 1000번 돌 거란 말이에요. 이거 1000번을 다 그리면은 좀 그러니까 딱 100번에 한 번씩, 100번에 한 번씩만 그려줘. 지금 시점에서 W랑 입력이랑 프리딕션이랑 원래 정답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막 그림이 막 여러 개가 나옵니다. 우리의 출발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출발하던 파라미터는 이거였는데,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돌면서 이제 바운더리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 하면은 요렇게 바운더리가 나와야겠죠. 거기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쫑쫑쫑쫑 움직여서 이 그림 한 번 그릴 때마다 F폭을 100번씩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좀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네요. 아직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트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제일 바깥에서 우리가 코스트를 어펜드를 해서 추가를 해놨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코스트가 쭉 떨어지고 있죠. 뭐 F폭을 더 늘리면은 좀 더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림 그리지 말고, 그림 안 그리고 한 10,000번 돌려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요거 맨 마지막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네요. 네. 여기 사실 이거 데이터 자체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해 보이지가 않죠. 여기 요 빨간 점이랑 이제 요 점이나 요 점 같은 게 걸릴 것 같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어지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렴을 이쪽으로 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요 샘플을 커버하려면은 얘네들이 걸리기 시작하고, 얘네를 피하려면은 또 막 이제 다른 게 걸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늘도 빠르다. 오늘도 빠르다 있나요? 바로 가요? 바로 갑니다. 네.
네, 다 올리죠. 네? 어, 아, 아까 손드문 끝나고 다시 할게요. 이게, 잠시만요. 아이패드를 잠깐 켜겠습니다. 아이고, 출석 체크가 떴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샘플이 뭐 잘못 분류된 애들이 이렇게 뭐 4개가 뽑혔다고 합시다. 4개가 잠깐만요. 잠시만요. 지금은 섞어도 상관없겠네요. 지금은 섞어도 상관없겠어요. 왜 이거를 섞으려고 했냐면은, 파라미터를 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뭐, 그냥 그레디언트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새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또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고, 여기서도 해서 구하고, 여기서도 해서 구하고 하면은, 그럼 W가 어디, 뭐, 파라미터 공간이 대충 있다고 합시다.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공간. 그럼 어딘가에서 출발을 해서 얘 그레디언트만큼 어디론가 움직일 거고, 얘 그레디언트로 어떻게 움직일 거고, 얘 그레디언트로 어떻게 움직이고, 요걸로 또 뭐 어디로 움직이고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죠. 물론 지금 버전에선 안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을 다시 수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다시 수행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순서를 섞거나 안 섞거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애초에 섞으려고 했던 이유는 얘를 1, 2, 3, 4번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순서를 섞어서 막 이런 순서로 하는 거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수렴하는 방향이 조금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결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섞으려고 했던 거고, 왜냐하면은 잘못 분류된 샘플들은 계속 동일한 오름차순으로만 뽑힐 테니까 그대로 하기보다는 한번 섞으면은 좀 더 랜덤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섞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측을 다시 수행하지 않아서 사실 달라지는 건 없겠네요. 네. 다시 킬게요. 요거는 안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지금은. 요거 그냥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또 아까 질문하신 분. 근데 이게, 네? 0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0이 나오는 경우라. 제 생각에는 사실, 아주 딱 정확하게 0이 나오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뭐 사인이 정의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그럴 때는 조금 그냥 약간 예외 처리를 해서 그냥 0만 살짝 피하게, 뭐 내가 0에 너무 가까워지면은 그냥 뭐 조금 플러스나 마이너스 좀 해가지고 살짝 피하는 그런 식으로 짤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검색해 볼게요. 넘파이의 사인 함수가 0이 나오는 경우? 딱 0이면은 그거는 제 생각에 이게 아주 요거를 평가를 해서 0이 나왔다는 거는 제 생각에 이게 좀 잘못 구해진 부분이 혹시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 인풋에다가 W를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웬만하면은 보통 실수로 나올 거고 아주 0에 딱 아까 그 비교문이 통과가 될 정도의 0이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대로 구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안 섞는 거, 요거 질문 잘 해주셨네요. 안 섞어도 되겠다. 네. 바로 갑니다, 그럼 오늘. 빨리 하고 빨리 끝냅시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갈 건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단 입력 4개 중에서 2개는 이미 뽑아놨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사용을 합시다. 대신에 클래스 레이블을 좀 다르게 줘야 돼요. 이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니까 여기 얘네들에 대해서는 플러스 1을 줄 거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0을 줄 겁니다. 아까는 이게 마이너스 1이었죠. 이번에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로 나와서 그 결과가 프로바빌리티로 해석이 되는 0과 1 사이의 실수값이니까 타겟 밸류를 이렇게 줘야 되죠.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하나 정의할게요. 우리 그 시그모이드 함수 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좀 스무스한 버전의 스텝 함수 있었잖아요. 그 함수 써야 되니까 그냥 정의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함수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데 이제 잘못 분류된 샘플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죠. 그거 하나만 바뀌어 있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은 파라미터로 할 건데 역시 이너 프로덕트를 구해서 A라고 할게요. 아, 이것도 통일을 하는 게 나으려나? 이게 좀 수업에서 했던 그 노테이션이랑 이제 막 파이썬에서 하는 노테이션이랑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는 되어 있는 대로 해볼게요. 여기 X랑 W랑 이너 프로덕트 한 거를 A라고 하고 그 A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친 걸 Y라고 할게요. 이거는 사실 강의 자료 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Y가 0에서 1 사이의 실수로 나올 거고, 이 위에서 정의를 한 저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현재 시점의 파라미터, 전체 입력, 현재 예측값, 그리고 정답, 요거를 다 넘겨주면은 요것도 역시 똑같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아까랑 파라미터가 동일하고 결국에는 뭐 0을 기준으로 하냐 0.5를 기준으로 하냐 그 차이기 때문에 뭐 별 차이 없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번에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짜볼게요. 해봅시다. 로지스틱입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올까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일단 마찬가지로 하이퍼 파라미터. 이거 이미 제가 좀 적당히 맞춰 놓은 겁니다. 이렇게 러닝 레이트랑 맥시멈 이폭이랑 넣고 포스트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들고 출발을 할게요. 이니셜라이즈 똑같은 파라미터, 위에서 그림 그렸던 그 파라미터로 출발을 할 거고요. 한 바퀴 짜보겠습니다. 한 바퀴. 역시 프리딕션 해야 되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파라미터 내적을 하는 거 한번 해야 되고, 그거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이제 확률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레디언트가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한 번만 요거 아이패드 한 번만 다시 갈게요. 그레디언트가 뭐였냐면은 이번에는 요거랑 요거를 웨이트로 해서 얘를 곱한 다음에 이제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이렇게 썸메이션이 붙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n번째 프리딕션, n번째 정답, n번째 샘플이에요. 요거 스칼라입니다. 요게 벡터죠. 요게 얘가 이 벡터가 지금은 얘로 쓰고 있죠. 얘네랑 차원이 같아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W로 쓸게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얘랑 디멘션이 같은 벡터이기 때문이고, 얘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이거 사실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예측값, 첫 번째 참값에다가 첫 번째 입력 벡터 곱하고, 두 번째 예측값, 두 번째 참값에다가 두 번째 입력 벡터 곱하고, 이런 식으로 더해야 돼요. 요거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다시 돌아갈게요. 문제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썸메이션을 그대로 짜볼게요. 그대로 짠다면 어떻게 짜냐면은 포문을 써볼게요. 요렇게 할래. 요렇게 할 건데 일단 그레디언트를 0으로 초기화를 해놓고 여기다가 하나씩 더해 나갈래. 이게 좀 제일 마음 편한 버전이긴 하죠. 그래서 프리딕션의 n번째 값이랑 우리가 타겟 밸류의 n번째 값이랑 요거 스칼라죠, 스칼라. n번째 샘플의 에러에다가 입력을 n번째 입력을 이렇게 곱하면 돼요. n번째 입력을 곱하면 되는데 요게 지금 그 2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벡터로 한번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좀 넘파이에서 가장 불만이 이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짜면 됩니다. 이렇게 짜면은 모든 입력에 대해서 요거 에러 구하고 입력에다가, 그러니까 요 입력 벡터에다가 곱해가지고 착착착착 더해 나가는 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우리는 요 포문을 없애는 것도 사실 가능해요. 요 포문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거는 사실 효율적이지 못한 포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벡터와 행렬 단위에서 끝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끝내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얘를 리쉐이브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그 모든 입력, 150개의 모든 입력에 대해서 그때의 예측이랑 그때의 그 정답을 각각의 자리에서 다 빼가지고 150바이의 1짜리 벡터로 들어가 있는데 걔를 리쉐이브를 해서 이거를 1바이 150으로 바꿀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1바이 150짜리 벡터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1바이 150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은 150바이 3짜리 디자인 매트릭스를 바로 곱할 거예요. 디멘션이 맞죠? 디멘션이 맞아지면서 그 결과가 1바이 3짜리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150개의 로우 벡터가 쭈루루루룩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칼라들이 하나씩 붙어가지고 곱하기가 일어나잖아요. 이거 행렬 곱 생각해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정확히 똑같은 계산이 이렇게 해도 일어나요. 이렇게 해도 일어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면은 1바이 3짜리 또 뭐 일종의 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다시 이렇게 벡터로 바꾸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좀 긴데 사실 뭐 여기에 지금 막 디멘션 때문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지만 요거 이번엔 벡터죠. 여기선 스칼라였지만 이것들을 다 모아놓은 벡터, 그리고 요거를 다 모아놓은 매트릭스, 그거 두 개를 한 번에 곱해서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위에서 짠 이 포문보다는 이렇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게 훨씬 빨라요.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도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볼게요. 코스트는 크로스 엔트로피였어요. 이거는 그냥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바로 구할게요. 이건 어떻게 구했냐면은 뭐 이렇게 생겼었어요. 뭐 yn 더하기 1-tn 로그 1-yn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여기 t는 타겟 밸류고 y는 우리가 프리딕션 한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걸 크로스 엔트로피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구할게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요게 벡터죠. 요것도 벡터고. 그래서 요거 지금 벡터랑 벡터 나와서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벡터, 여기도 벡터고. 그래서 이거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을 하는 거니까 요거를 다 더해야 됩니다.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다 더해서 여기 크로스 엔트로피 마이너스 붙여주고 얘를 코스트에다가 또 추가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 이런 거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그냥 함수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죠. 뭐 어쨌든 편한 대로 하세요. 해서 뭐 요 타겟값, 프리딕션 값, 타겟값, 프리딕션 값으로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 내지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반복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을 돌려서 이거를 통째로 돌리고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번에도 1000번 돌아야 되니까 100번에 한 번씩 그림 그려줘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발할 때 파라미터가 지금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제 슬슬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서 어디까지 가나? 뭐 여기까지 왔네요. 아까랑 좀 비슷한 게 요 샘플을 지금 뭐 다 완전히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딱 걸려서 여기가 리니얼리 세퍼러블 해지는 그나마 그 약간 그 경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코스트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매 이폭마다 저장해 놓은 코스트가 이렇게 수렴을 해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네, 끝나겠네요. 요거 뒤에 없죠?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조금 궁금하다 싶으면은 여기 뭐 러닝 레이트를 바꿔본다거나 뭐 에폭을 바꿔본다거나 하면은 막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여기 초기 파라미터가 달라지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런 것도 좀 해보실 만하고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오늘 진짜 빨리 끝났네. 질문 아니구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설명해 볼게요. 그 순서를 섞는 게 결과가 달라지려면 제 생각에는 랜덤 샘플이 하나 뽑혔어요. 잘못 분류된 랜덤 샘플이 뽑혀서 얘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얘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파라미터가 생기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또 잘못 분류된 애들을 뽑을 거고 그 중에 한 개를 랜덤으로 또 뽑겠죠. 또 이렇게 뭐 랜덤으로 하나가 뽑혔다 쳐요. 그러면 또 거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거고 또 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겠죠. 근데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순간 이 잘못 분류된 샘플 그 집합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샘플이 하나 뽑히더라도 이제 다른 집합에서 새로운 게 하나 뽑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게 좀 꼬여 있네. 제가 원래 아까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린 거는 요 부분이 없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지만 예측을 새로 하진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했는데 새로운 집합을 하나 만들지는 않았죠. 새로운 집합을 하나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얘를 뽑았던 그 집합에서 그대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서를 섞나 안 섞나 어차피 여기 원래 들어있던 그 집합에 모든 샘플들을 가지고 그레디언트 구해서 업데이트 시킬 거니까 원래 버전에서는 사실 똑같아요. 순서를 섞나 안 섞나. 그레디언트 뭐 150개 중에 100개 샘플 뽑혀가지고 그레디언트 100번 구해서 그거 다 업데이트 해봤자 같은 값만 쭈루루 다 더해지는 거니까 아마도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설명을 너무 잘못해서. 잠시만요. 이거 괜히 제가 이거 좀 헷갈리게 낸 것 같아서 이거는 뭐 굳이 막 시험 같은 거에 헷갈리게 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9에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아까 여기였잖아요. 여기. 결국에 원래 파라미터에 요거를 다 더한 게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뽑혀 있는 이 샘플에 대해서 요거 다 구한 다음에 한 번에 더하는 거나 사실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짜도 상관없죠. 요렇게 짜도 상관없죠. 지금 요렇게 짜도 상관없는 코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나 다름없으니까 이거를 순서를 섞나 안 섞나 지금은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요렇게 짠 거랑 지금 결과가 똑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이게 만약에 순서를 섞는 게 영향을 주려면은 여기에 이게 추가가 됐어야죠. 이게 추가가 되고 요것도 새로 뽑았어야 이제 순서를 섞는 게 의미가 생기는데 저는 요거를 안 했었잖아요. 이거 그냥 편의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순서 안 섞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씩 뽑을 때 스태틱 할 때는 하나씩 뽑잖아요. 네, 그때는 그러면 랜덤할 때 결과가 달라지죠. 그거 달라지죠. 그땐 달라져요. 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